얘 타면 진짜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아반떼 MB나 이 쿠페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냥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그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몬스터 렌트카에서 나온 김세희 과장님의 그 마스크가 거꾸로 썼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뒤에서 한번 지나갔던 아반떼 쿠페가 많은 분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 전설의 바로 그 차 아반떼 쿠페. 이 차를 보면 로또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아반떼 쿠페가 맨 처음에 공개가 됐던 건 2012년도 시카고 모토쇼에서 가장 먼저 공개를 했고요. 그해 우리나라 이제 부산 모토쇼에 이 아반떼 쿠페가 등장을 했었죠. 판매는 그 다음 해인 2013년도 4월 달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 차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수동 모델이 나왔어요. 수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변속기가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스마트,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있었거든요.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에는 1,79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95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출시를 했었죠. 근데 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차를 겨냥해서 나왔어요. 그 차가 바로 기아 자동차의 포르테 쿱이었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정말 뭐 레전드 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걸 보고 현대가 야, 이거 저 포르테 쿱 잘 팔리는데 우리도 좀 뭐 없냐 해서 급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아반떼 쿠페입니다. 야, 근데 이 아반떼 쿠페가 재미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제네시스 쿠페 리뷰했을 때 이거 투스카니 후속 모델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정작 얘가 어찌 보면 투스카니의 후속 모델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아반떼 쿠페. 투스카니도 전륜 기반의 이제 2.0 스포츠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2.0 GDI 엔진을 탑재한 전륜 구동의 문짝 2개 스포츠카예요. 얘도 분류는 스포츠카로 돼요. 투스카니 후속 모델은 뭐다 하면은 이 아반떼 쿠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팔렸을까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르테 쿠페가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던 거는 앞에 전면부의 헤드램프나 범퍼나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어요. 굉장히 스포티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겠지만, 그냥 얘는 아반떼 MD 모델의 문짝만 2개가 있는 뭔가 기괴한 모습이에요. 앞이랑 뒤랑 뭐 조금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아반떼잖아요. 뭔가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뭔데 이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2년, 생산 기념이 딱 2년밖에 안 된 가장 짧은 모델이에요. 판매량도 전국에 500대가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여러분들 스킵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오파몰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커피를 안에 넣어놓으면 되게 빨리 녹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상 컵홀더가 있으면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온기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냉온 기능이 함께 탑재가 되었는데요. 오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요, 또 실패했던 이유가 엔진의 스펙도 있어요. 얘가 지금 2.0 GDI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게 무조건 2.0 GDI 넣으면 이거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투스카니 때도 그랬고, 그 투스카니를 이어받은 이 아반떼 쿠페가 2.0 GDI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좀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위에 2.0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1.6도 있었고 최상위 트림 모델에는 2.0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좀 세분화해가지고 출시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 GDI 자연흡기 엔진 단일 트림으로 하나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망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4년도인가 거의 2년 만에 그냥 바로 단종. 요게 이제 뭘 겨냥했냐면 뭐 투스카니를 뭐 이어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포르테 쿱 1.6 자연흡기로 나와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2.0이라 그래서 얘랑 경쟁을 또 하려면 이제 고성능으로 많이 넘어간다 그러면, 당시에 나왔던 K3 쿠페나 벨로스터나 요게 이제 1.6T GDI 엔진을 장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차와 뭐 출력이나 뭐 토크나 뭐 마력 이런 부분에서는 밀리는데 얘가 세금은 더 내요. 그렇다고 뭐 2.0의 뭐 자연흡기 엔진의 감성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치죠.
2.0 자연흡기 GDI 엔진이 나쁜 엔진은 아닙니다. 뭐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이 경쟁 모델이었던 1.0 터보 GDI라든지 굳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냐, 요게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아반떼에서 쿠페가 나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포르테 쿱이나 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었지만, 이 아반떼 쿠페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된지도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봤어도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챈 경우도 많아요. 어느 부분이 다르냐? 바로 옆으로 가면 있습니다. 자, 바로 문짝이 2개인 거죠. 야, 근데 이 아반떼가 이렇게 문짝을 2개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좀 기괴하지 않아요? C필러도 훨씬 더 좀 낮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문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원래 쿠페들의 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2열의 문이 정말 굉장히 깁니다. 원래 보통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아반떼 그냥 일반 모델이 한 요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가 더 길고요.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원가 절감의 또 이유도 있는데, 보통 쿠페 모델들은 이 프레임 스토어를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근데 아반떼 쿠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스토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워낙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니크한 그런 느낌은 훨씬 더 있는 거죠. 아반떼 N, 뭐 아반떼 N9은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죠. 아반떼 이제 고성능의 맛이 조금 들어간 모델이다라는 건 아는데, 아반떼 쿠페라는 이 레터링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아반떼 쿠페, 야, 유니크하다 진짜. 디테도 그냥 아방이 MD. 딱 그 느낌이죠. 포인트로 이게 보통 그 당시 달리는 나 좀 방귀 좀 낀다 이런 스포츠카 모델들은 듀얼 머플러를 많이 장착을 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반떼 쿠페가 나왔을 때도 야, 이거 일반 모델이랑 다르게 그래도 얘도 쿠페 모델이고 2.0이지 않느냐, 나름 그래도 아반떼에서는 고성능 모델인데 요게 싱글 머플러 팁은 좀 아니지 않냐, 듀얼 머플러 팁으로 좀 달아주지, 이런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반떼 쿠페가 포르테 쿱이 너무 판매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기획해서 만든 티가 좀 많이 나요. 이런 머플러 부분이라든지 프레임 리스토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냥 기괴하게 문짝만 딱 2개 딱 박아놓고 엔진만 1.6에서 2.0으로 바뀐 딱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안 된 것도 조금 있습니다. 뭐 달라진 부분을 또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부분,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약간 달라요. 이렇게 엣지 스포일러처럼 조금 살짝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요. 아반떼 MD다 보니까 쿠페 모델인데도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현대나 기아 차량들은 쿠페라 그래도 실용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니스 쿠페 때도 좀 그랬고, 아반떼 쿠페, 뭐 포르테 쿱 다 비슷합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투스카니도 트렁크 공간 넓어요. 레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휠을 또 한번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요게 이제 순정 휠은 아니에요. 17인치 휠인데 요게 사이즈가 2로 4호 17인치거든요. 아마 이때 이 차를 타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요게 뭐 아반떼 쿠페, 포르테 쿠페 뭐 이렇게 다 같은 동일 사이즈예요. 앞, 뒤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요때 요 사이즈 2로 4호 17인치 요게 휠이 엄청 많아요. 이 디자인,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휠들, 이때 휠 튜닝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젊은 오너분들이 나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이즈, 요게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꼈던 게 이제 TE37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스포티한 휠. 아반떼 쿠페나 포르테 쿠페 조금 튜닝 좀 했다 하셨던 분들은 다 그 끼셨어요. 뭐 실내 디자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반떼 MD 일반 모델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워낙 이 당시에 나왔던 뭐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만족스러웠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촌스럽거나 옛날 틱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얘도 4인승이거든요 뒤에 2열이 있어요. 사람이 탈 수 있는데 보통 쿠페 모델을 탈 때 뒷좌석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근데 쿠페 탈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문을 열고 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확 열면 옆에 있는 차 문콕을 해요. 내 차도 망가지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차가 워낙 문이 길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이 좀 있죠.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반떼 쿠페의 또 장점이, 포르테 쿱도 그랬지만 2열에 탑승해도 좁지가 않아요. 그죠? 뭐 그냥 아반떼예요. 그냥 아반떼 뒷좌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제네시스 쿠페는 뒷좌석 있긴 있지만 사람이 타기 힘들잖아요. 키가 좀 작은 우리 세균맨이나 제가 타도 막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그냥
그냥 아반떼입니다. 넓어. 이거 봐봐. 이거 넓어. 오, 느낌 다르지? 쿠페 이런 느낌 없잖아. 요게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특징이에요. 포르테 쿱도 그랬거든요. 넓어요. 요런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간단하게 한번 주행은 뭐 사실 뭐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도 한번 간단하게 이 근처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아반떼 쿠페 2.0 자유느끼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간단하게 이 단지 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달릴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2.0 GDI 엔진에 대해서 그리고 아반떼 쿠페 세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GDI 엔진을 장착을 하면서 현대에서는 그래도 좀 나름 이 세그먼트에서는 포르테 쿠파도 높고 2.0 GDI 엔진 자체가 워낙 출력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서는 넣었던 경향이 커요. 물론 출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달려보면은 악셀의 반응이라든지 출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 퍼포먼스한 엔진이긴 합니다. 차가 워낙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쿠페라고 하는 이 느낌의 이 세팅이 엄청 그렇게 쿠페스럽진 않아요. 그냥 쿠페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모를 그런 좀 승차감 있게 단단한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주긴 줬어요. 일반 아반떼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의 세팅을 주긴 했지만 이 달리는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직접 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어쩔 수도 없는 게 현대자동차 그 당시에 이 아반떼 쿠페를 만들 때만 해도 그런 좀 펀 드라이빙의 운전에 대한 재미 이런 부분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좀 이런 좀 어정쩡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당시 소비자들이 그렇게 막 엄청 달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스포츠카의 감성을 좀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쿠페 디자인 뭐 문짝 2개 날렵한 디자인 딱 이런 느낌만 주고 그냥 편하게 탈만한 차를 원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세팅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쉬운 부분들도 몇 개가 있죠. 이 피스테일 현상이라서 이건 아반떼 MD에도 다 들어간 건데 얘가 토션빔이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속도가 높은 속도에서 고속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차체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 뭐 브레이크를 좀 밟거나 악셀을 밟을 때 조금 미숙해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체 제어가 잘 안 돼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약간 뉴스에도 약간 운전 미숙으로 뭔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이 아반떼 MD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사회초년생이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차가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서도 아쉽게도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타면 진짜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아반떼 MD나 이 쿠페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냥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뭐 조금 있긴 했어. 좀 딱딱해. 약간 좀 승차감이 아반떼 그냥 일반 MD 같은 경우에는 물렁물렁해서 동동 이런 약간 느낌이면 얘는 약간 물렁퉁 요 정도 차이, 그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야,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설의 차량이죠. 그리고 이거 보면 로또를 사야 되는 그 바로 그 주인공 아반떼 쿠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반떼 쿠페가 나쁜 차는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2.0 자유느끼 엔진에 175마력 그리고 가격이 수동 모델도 또 있고요. 수동 모델은 뭐 1600만원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1700에서 1900이 됐지만 그 정도 금액에 이렇게 펀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그래도 훌륭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차별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포르테 쿱처럼 라이트나 뭐 헤드램프 이런 범퍼의 디자인이 일반 아반떼 MD보다 좀 더 스포티하고 확 차이가 나는 누가 봐도 쿠페 같다 라는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망하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설마 지금 나오는 이 아반떼 N 모델처럼 아반떼 N 쿠페 나오진 않겠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지가 한번 이렇게 되었는데. 영상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운의 차량 시리즈가 됐죠. 또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추억의 차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찾아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딱 보잖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거 바로바로 캐치하는 거 이게 또 오빠만의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반떼 쿠페 막 이러고 화나니까 바로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그것도 이제 추려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보고 싶은 차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한번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우리 요 차 어때? 우리 대진이가 협찬해 주신 거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요 차 어때? 대진이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줄 겁니다. 또 우리 기대하십시오. 조만간 엄청난 거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 들어가겠습니다. 보여드렸었죠. 그때 두 가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 가지는 우리 몬스터 렌트카에서 보낸, 다시 할게요. 뭐 하면은 꼭 이렇게 오더라이. 기가 막혀. 이거 약간 뭐 항상 뭐가 이렇게 뭐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뭐 차가 온다든지 쉽지 않습니다. 차만 세우는 거 저기서 들어가지.